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1987년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 손으로 되찾아온,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는지 1987년 6월에 그 뜨거웠던 거리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87년 1월에 한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내놓은 공식 설명이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이건 그냥 거짓말이다 이걸 넘어서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나가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철옹성 같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198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아주 서슬프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런 억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계속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간선제라고 해서 소수의 선거인단이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 이건 뭐 집권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짜고 치는 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나라 대통령은 내가 직접 뽑겠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요. 조용히 타오르던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젊은 학생 한 명의 죽음이 전국적인 저항의 불씨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198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21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인은 끔찍하게도 물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고 정부가 내놓은 변명이 바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였던 겁니다. 정부의 대응은 뭐랄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어요. 1월에 이 어설픈 거짓말은 당연히 의심을 샀죠. 그런데 4월에는 대통령이 아예 더 이상 헌법 고칠 생각하지 마!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4.3 호헌조치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그냥 틀어막아 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5월에 터집니다. 천주교 사제단이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진실을 숨긴 걸 넘어서 범인까지 조작된 거였다는 거예요. 와, 이 폭로로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 한계치를 넘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6월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한 달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 9일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이 수평으로 쏜 체류탄에 머리를 그대로 맞고 쓰러진 거예요. 다른 학생 품에 안겨서 피를 흘리는 그 사진 한 장,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이 당시 정권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시위 현장으로 나오게 됐죠. 500만 명, 이게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시위에 참여한 연인원 추산입니다. 500만.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항쟁이었죠.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건 거리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시위대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만 되면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시위대를 응원해서 넥타이 부대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택시 운전사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응원하고 시장 상인들은 시위대한테 마실 물이랑 빵을 나눠주고 아,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이런 시민연대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시위대가 성당 안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당 주변을 쫙 둘러싸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아준 거예요. 6일 동안 먹을 거, 약, 성금 보내주면서요. 정말 시민들의 힘이 국가의 폭력을 이기는 그런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정권은 코너에 몰린 거죠. 경찰력은 바닥났지, 국민들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지. 게다가 바로 다음 해 88 서울올림픽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으니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었던 겁니다. 사실 정권 내부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겠죠. 그랬다간 국민들의 저항이 걷잡을 수 없어질 거고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안으로는 국민의 저항,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이중의 파도 앞에서 독재 정권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29일, 역사적인 날이죠.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국민 앞에 서서 민주화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가이 선언입니다. 이건 사실상 정권의 항복 선언이었고요. 거리의 시민들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시민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김대중 씨 같은 정치인들도 다 풀어주고 언론을 통제하던 보도 지침 같은 것도 폐지하고 정말 거리의 요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승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뼈대, 이른바 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권리들, 그 뿌리가 바로 1987년 6월 그 뜨거웠던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위대한 유산이죠. 생각해보면 1987년의 시민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짓에 분노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연대해서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꿔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민의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1987년의 6월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봐야 할 역사의 거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